실전편 434번 갑니다. 빈칸 문제 푸는 거는 사실 흐름으로 풀면 어렵진 않고요. 빈칸 출제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선생님도 몇 번이나 읽어서 딱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일단 이 글의 주제를 보시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그 이유는 우발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의 영역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즉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 그 한 이유가 뭐냐면 하고 막 제시할 때, 내가 어제 밤을 샜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한테 보답을 하려고, 나 어저께 밤샜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에 대한 대학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제시할 때 결국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좀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판 가서 보시죠. 자, someone gives a reason. 어떤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한, reason for하면 뭐뭐에 대한 이유죠.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make reference to, refer to, 지칭, 언급, 참조하다니까 make reference to 하면 뭔가를 지칭하다, 언급하다죠. 뭔가를 언급하는데 그가 언급한 것은 뭐냐면 and, 목표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어떤 믿음까지 언급하냐면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당기고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난 그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 옆에서 잠깐 정리한 걸 보시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다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제시할 때, 야, 나 그 행동 왜 했냐면 그 행동이 내가 생각한 목표로인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한번 더 봅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의 invocation, 더 벨이는 바로 그라고 해서 그러죠. 바로 그 언급은 suggest that, 의미하는데 사람 그 자체가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을 목표로 향하게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멘붕인 거죠. 도대체 사람 그 자체가 목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 그 자체, 그 자신이 도대체 왜 이유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못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을 통해서만 이제 이 글을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뒷부분을 보시죠. 자,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address, deal with, cope with,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격하라고 그랬고요.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냐면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과학적 설명을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했어.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하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할 때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욱더 일반적인 문제의 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선택의 영역은 어딘가 이 일반적인 문제 부분에 부분집합 속해 있다는 거야. 파트라고 했으니까. 더욱더 어떤 일반적인 문제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인간적 의식의 위치에 있는 문제에 속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프랭크 나이트가 다뤘다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한 이유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제시할 때 그 행동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한번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해보니 이 행동의 선택에 대한 영역은 결국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선택이 되더라. 아, 인간의 의식의 영역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프랭크 나이트는 인간의 의식적 영역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휴먼 컨셔스니스가 나오는 건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인간의 의식의 문제는 arise from, originate from, derive from,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생겨나냐면 come from that
humans react to their interpretation of reality, not to reality directly. 자, 현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비컴마 나데이 법비 구조 보이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아이고 왜 이러냐? 인간은 미안해 잠깐만.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맞추어서 현실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어떤 현실이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믿음이나 어떤 생각들에 맞추어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서로 같을 수가 없고 서로 다르겠죠. 왜? 서로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서로 다를 것이고 그러면 현실을 해석할 때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테니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그 리얼리티를 what they perceive로 보고 있죠.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들을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믿음이나 감정이나 장기적 목표 같은 그런 인간의 의식에 의존하여서 인간들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제 선생님이 잘 들고 이해해야 돼. 자, 다 정리한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의식의 문제인데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의식의 문제인데 인간은 자신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의식에 맞추어서 해석함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의식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선택은 결국 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유도 서로 다르게 제시될 것이고 따라서 좌측 잠깐 보시면 우측 himself is a cause가 무슨 말이냐? 그 자신이 바로 이유이다.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의식이 서로 다르니까 그 자신이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지. A라는 사람 그 자신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A와 다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제시하는 이유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 자신이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굉장히 어려운 글이죠. 선생님 이해됐습니까? 다시 이해하시면 이거는 조금 선생님 반복을 할게. 미안해. 그만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니까. 결국 행동과 행동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러는 난 죄책감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인간은 죽어도 싸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은 이 행동 선택의 이유가 달라지겠지. 근데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죽였단 말이야. 왜?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발적으로 죽였어요라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겠지. 이렇게 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서로 다르게 부여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제 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사람 그 자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데 그 사람 그 자체 의식 하나하나가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제 이해됐니? 굉장히 어려운 글이니까 잘 봐라. 자, Knight note that. 그래서 그 경제학자 나이트는 뭐라고 언급했냐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Natural Science Paradigm, 자연과학의 영역에는 적절하게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콜론으로 스페시픽을 향해 보일 겁니다. 과학은 의식을 위한 어떠한 장소도 존재할 수 없어. 즉 여기서 과학은 자연과학을 이야기하겠죠. 자연과학에서는 의식의 영역을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for it이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 보일 것이고 어떤 인과관계에서 그 의식이 수행하는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식은 우발적이다라고 이것은 다 여기 똑같은 말이니까 의식은 우발적이고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이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듯이 원인과 인과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죠. 누가 봐도 다 그런 것인데 선생님 잘 들어봐. 근데 의식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인 역이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며. 또한 의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우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에피피나미널 우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우발적이니까 이런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객관적인 영역에는 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식의 영역은 주관적이고 우발적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이유가 서로 이유가 다르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행동의 이유, 즉 이유는 인간의 의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 결과 뚜렷한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가 없으며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걔가 그렇게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저렇게 행동해?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이유를 대겠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커우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적 관점이라는 거지.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우발적이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니까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fit을 어휘추론 낼 수가 있고요. 부정어죠. 환제추론 나올 수 있고 인과관계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뭐 no place 같은 것도 어휘추론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빈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빈칸추론 나오기 힘들고 어휘추론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회과학의 본질이 아니죠. 사회과학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 라고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게 무슨 학자입니까? 경제학자죠. 경제학자, 즉 사회과학적 관점은 경제학적 관점이죠.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의사결정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객관적이야지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려고 수요가 증가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하겠죠.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어떤 객관적인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구조를 이제 사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연구하려고 한 거야. 진짜 그런지. 그랬더니만 실제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야. 의식의 영역은 딱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고 주관적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과연 인간이 제시하는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경제적 합리적 의사결정의 그 원인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사회과학의 본질은 것은 경제학 때문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사회과학의 본질 그리고 과학과 그 사회과학 간의 관계는 완전히 crucially 굉장히 중요하게 어디에 좌우되고 달려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그 이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지에 대해서에 따라 좌우되고 달려있다 그랬어. 그 이유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액션에 대한 이유로서 제시하는 이유들이지.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일반적 대중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객관성을 획득하니까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학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자연과학적 관계로 봤을 때는 자연과학의 범주 안에 의식은 속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면 객관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유사한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연과학은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한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확실히 경계될 수 없고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괜찮은데 하고 진지하게 받아준다면 그게 사회과학적 측면으로서 인정이 되겠죠. 그 행동을 한 이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한 행동 이유는 신뢰성이 되게 떨어진대. 좌측을 보시면 주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신뢰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 혹시 못 이해할까봐 계속 반복을 했는데 혹시 이해한 친구들은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서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요. 하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자, 원래 인버크는 이 브이오크가 보이스의 뜻이죠. 그래서 프로보크가 앞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야! 자극하다의 뜻이었던 거 기억날 것이고요. 그래서 인버크는 뭔가를 불러 일으키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죠.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이제 불러 일으키다라고 해서 나 참 잘못 말했다. 그건 이보크구나. 쏘리 다시 말할게. 이보크하고 인보크가 있는데 이는 익스 아웃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불러 일으키고 자극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인보크는 뭐냐면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소리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 보내는 것이라서 뭔가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이유나 근거들을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말로 언급하고 이렇게 예를 들고 막 예를 드는 거, 예를 들고 막 이런 언급하고 예를 드는 것은 인보크라고 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목소리를 내서 언급하고 막 예를 들고 이런 게 이제 인보크의 개념이야. 이보크는 바깥으로 모습 불러 일으키고 자극하는 것이고 왜 바깥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나오게 만들잖아. 그래서 모습 불러 일으키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인보케이션이 언급이라는 거 하나 잡아놓으시고 리포트는 지칭, 언급, 참조대 교육이라고 그랬고 리퍼런스는 참고 서적이라고 그랬고 with reference는 with regard랑 같이 배워서 뭐뭐에 관해서 화제 제시일 수도 있는 거 기억나지? 첫 문장에 화제 뭐뭐에 관해서 나오면 화제 제시일 수 있다. about처럼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make reference to는 지칭, 언급, 참조, 지칭, refer to 외우고 있으면 쉽게 어렵게 없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refer to ASB는 A를 B로 간주하다까지 가 잡아놨으면 선생님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생했어요.